미국의 의전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우리나라에 와서도 여러 논쟁거리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이 왜 만나지 않았냐, 의전에 결례가 있다 등입니다. 뉴스룸은 그중에서 코너에 몰린 외교에 주목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인도태평양 질서와 함께라는 용어로 미국 편에 서라는 사실상의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군사 행동까지 벌이며 미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복잡한 외교 함수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당장 회동 문제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외교적으로 미숙한 모습을 노출한 겁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외교 이슈, 국방 이슈, 여성 이슈,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인 만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대신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펠로시 의장단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한 것을 두곤 한미 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도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방점은 다른 곳에 찍혔습니다. 앞서 대만을 방문해 반중 인사들을 폭넓게 만난 펠로시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한미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함께 강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경제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면서 사실상 반중 대열에 함께하자는 압박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전화통화는 40분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성사되기까지 대통령실 내부에선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만나는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했다가 만남을 조율 중이란 일부 보도가 나오자 부인하지 않았는데 이후 다시 만나지 않는다고 밝힌 겁니다. 회동을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언론에 공개됐고 결국 외교적 결례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결례, 국내 정치적으로 좀 정제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윤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한 펠로시 의장을 끝내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선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이 있어 이미 2주 전에 미국 측과 만나지 않는 걸로 결정했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그 이후에 결정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영범 홍보수석도 모든 것은 우리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중국은 예상대로 군사 행동을 강행했습니다. 대만을 완전히 포위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베이징을 연결합니다. 박성우 특파원, 대만 6곳을 에워싸고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미사일까지 발사했죠. 네, 오늘 낮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북부와 동부, 남부 해역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둥펑 계열의 탄도미사일이 정확히 11발 발사됐습니다. 조금 전 중국이 영상과 함께 직접 공개했습니다. 미사일은 대만 북동부와 남서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다만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미사일이 대만 상공을 넘어가진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군은 오늘 훈련에 스텔스 전투기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했습니다. 네, 장거리 실탄 사격도 있었다고요. 먼저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중국 푸젠성 닝더시 시민들이 직접 찍은 겁니다. 산에서 장거리 포가 잇따라 발사되고 있는데요. 한두 발이 아닙니다. 굉음을 내며 대만 해협을 향해 위협적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무기들은 대만 인근의 어디를 향해서 발사가 된 겁니까? 중국군은 대만 해협 동쪽 해역을 목표물로 해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CCTV 군사 채널에 공개된 그래픽에서 20발이 넘는 포가 발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장거리 포의 사격 지점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가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예, 그 대만 해협 중간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선은 중국과 대만이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는 지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만 해협의 폭은 최단 거리로 약 130km 정도 됩니다. 중국과 대만은 그 가운데, 즉 중간선을 암묵적인 경계로 삼아 서로 침범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경계를 넘어 타격을 감행하면서 대만의 해역을 사실상 공격한 셈이 됐습니다. 이는 대만이나 미국 입장에서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중국의 이런 무력 행동, 의도를 뭐라고 분석을 합니까?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수 있고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군사력이 있다고 과시하는 일종의 군사적 리허설이라는 겁니다. 네, 대만은 하루 종일 비상 상태였죠. 대만 국방부는 군사 경계 태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주권 침해라며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이 대만 행정망이 갑자기 해킹을 당해 작동을 멈추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박성훈 기자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통화는 40분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화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재용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펠로시 의장의 주요 발언부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펠로시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4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외교 안보 그리고 기술 협력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펠로시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함께 가꿔 나가자 이렇게 제안한 부분입니다. 네, 자 함께 가꾸어 나가자 이게 권유하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따져보면 요구일 수도 있고 사실상의 압박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안보 정책이 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중국 견제입니다. 네. 하지만 직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용어를 미국이 사용하진 않고요. 대체적으로 우회적 표현을 사용해 왔는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또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이런 표현들입니다. 네. 한마디로 오늘 펠로시 의장의 말도 따져보면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중국의 의도를 차단하고 중국의 부상과 위협을 막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자 이런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최근까지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데 이른바 칩4라고 하죠. 함께 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오늘 논의가 됐습니까? 오늘 펠로시 의장과의 통화에서는 칩4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의회 관계자들이 통과시킨 이 반도체법 혜택이 한국에도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은 나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칩4 가입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회적으로 반도체 협력은 함께하자는 말로 압박을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칩4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그럴 걸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아직까지 가입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요. 어쨌든 이 칩4라는 게 미국 주도로 이 반도체 기술을 논의하고 그리고 반도체 기술 보유 국가들을 모아서 이 협력체를 만드는 건데요. 이 한국에 가입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걱정하는 건 중국을 견제 또는 배제하는 이 협력체에 우리가 가입하는 걸로 비춰질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가입을 사실상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 별도로 의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서로 비판했습니다. 정작 미국 측에선 불만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번 방안에서 내민 청구서에 국익과 직결되는 외교 현안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지 국회는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지엽적인 공방에 몰두할 시간이 없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흰 정장 차림으로 전용기에서 내리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아래에선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폴 라카메라 주한 미군 사령관 등 미국 측 인사들이 펠로시 의장을 맞이합니다. 영접하러 나온 우리나라 국회 관계자나 정부 인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전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외교에서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아마추어 외교가 빚은 부끄러운 참사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의회 인사의 의전은 국회 담당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부 인사가 아닌 의회 인사인 경우에는 파트너인 국회가 의전을 맡는 것이 관례고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당도 국회의장을 직격하며 거들었습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방한 환영 의전팀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의전상 결례가 있었다면 1차적으로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장실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미국 요청으로 실무진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회 외교가 오면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영 의전을 하지 않기로 사전 협의를 거쳤고 미국 측에서도 별도의 불만을 나타낸 건 없단 겁니다.
한미 양측이 이미 합의한 사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셈입니다.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펠로시 의장은 우리 정부에 사실상 반중 행렬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외교 안보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국회가 불필요한 정치 공방만 벌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방안에서 경호가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을 만나려 기다리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국회 사무처의 경호원들이 무리하게 제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사고 이후 이용수 할머니는 JTBC 취재진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국회 사랑제, 김진표 국회의장과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식사가 예정된 장소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1시간 전쯤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와 국회 경호원과 언쟁이 오가더니 아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휠체어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사람 죽인다 이거. 할머니, 잠깐만 여기 다치세요. 아니 안 넣나 이거? 안 넣나? 예. 일단 일어나시죠. 안 넣나? 이거 뭐야? 경호원들이 펠로시 의장 동선에서 이 할머니를 떨어뜨려 놓으려다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곧장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이후 이용수 할머니는 JTBC 취재진에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게 지금 뭐 훌렁훌렁하게 이건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 충격이 커요. 이 할머니 측은 엑스레이상 골절과 같은 특별한 부상은 없지만 혈압이 많이 오르는 등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